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 중 약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1세대 그리고 초기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실비를 현행인 4세대로 전환을 하고 그 조건으로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면 수락을 하실 건가요? 300만 원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500만 원은 돼야 될까요? 솔직히 보험은 언제 아플지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데요. 내가 언제 아파서 얼마를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주면 변경을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안 이후로 도대체 유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환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 설계사로서 8년 동안 제가 수많은 고객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실비를 바꿔야 될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줄이기 위해서 재매입 제도라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보상을 제한을 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에 새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재매입이 강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전제이면서 보상 조건이나 전환 내용은 가입자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세대,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과연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단 기준을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고객님은 50대 남성으로 2010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주기적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급여 중심의 치료가 많고 현재 실손보험이 그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B 고객님은 65세 남성분으로 굉장히 건강하신 편입니다.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 실비 보험료만 월 22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이 경우는 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4세대 실손보험을 전환하여 보험료를 줄이고 다른 보장을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이 적은 해에는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동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고 어떤 분들이 전환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1세대 그리고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조건이 없고 비급여 보장이 넓기 때문에 보험료만 감당 가능하다면 무조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품은 앞으로는 다시 가입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 혜택이 많기 때문에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빈도에 따라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4세대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면 다시 나중에 1세대, 2세대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은 15년 후 강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미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5세대가 나오기 전에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3년도에 가입했다고 치더라도 15년이 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은 2028년인데요. 그럼 그때 재가입할 때에는 4세대도 아닌 5세대일지 6세대일지 확정지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라리 4세대 실손보험을 가져가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은 현재보다는 다소 높지만 일정 기간 동안 더 나은 보장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5세대가 출시가 되고 나면 보장이 현재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보장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은 우리 생활에서 정말 꼭 필요한 첫 번째로 필요한 보험입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실손보험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제 26년 초에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고 현재 보유 중인 보험을 유지할지 전환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실손보험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장 수준을 조정했다는 점입니다. 중증 질환,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처럼 이것들은 기존처럼 80% 이상 보장이 유지가 되지만 비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감기, 허리 통증, 도수 치료, 영양수액과 같은 이런 일상적인 외래 진료 항목은 자기 부담금이 최대 90%까지 늘어나 보장이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험금 청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일부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는 비급여 항목 중에 하나인 도수 치료나 이런 체외 충격파 같은 반복적인 비급여 치료는 객관적인 치료 소견서 없이는 보험금 지급이 아예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실손보험 청구 시 심사가 강화된 가운데 앞으로는 그 기준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한 분들도 이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점으로 반드시 안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현재 상황이 보험료를 내기에 괜찮은가 아닌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니실 겁니다. 나이가 비교적 젊지만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나이가 많으시고 보험료도 비싸지만 내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결국 실비보험은 소멸성으로 매달 내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인데 무턱대고 전환을 했다가 후회를 보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기준점이 되면 좋은 것은 내가 보험료를 낼 만한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현재 지출 가능한 수준에서 비싸기는 하지만 혜택이 좋은 1, 2, 3세대 실비를 낼 수가 있다면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는 너무 비싸다 또는 병원을 갈 일이 나는 없을 것 같다고 자신한다. 이런 분들은 현재 4세대 실비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험은 정답이 없습니다. 남들이 유지한다고 해서 나도 유지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남들이 전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도 안 됩니다. 나의 건강 상태나 병원 이용 빈도, 보험료 부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내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전환 시기와 방식까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실손보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중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주변 분들에게도 유익하겠다 생각하신다면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